근데 어제 성일종 의원, 지금 뭐 비슷하게 박수영 의원, 성일종 의원 두 분께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출마 촉구를 하시는 대표적인 분들인데, 성일종 의원은 출마 가능성이 90%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들 교감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뭐 교감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네. 한덕수 권한대행께 출마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네. 우리 성일종 의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저는 한 65%까지 왔다. 65. 그래도 절반이 넘은 거면 높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조기 대선에 띠것도 꺼내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 상당히 뉘앙스가 바뀌어 있거든요. 뭐 고민 중이다, 고심 중이다, 결심이 되면 알려주겠다. 이런 쪽으로 변해 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지율이 좀 계속 받쳐주면 출마 결심에 제일 중요한 게 지지율이고요. 예. 사퇴하는 후보들의 가장 큰 원인도 지지율입니다. 결국은. 지지율. 네.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지지율 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뭐 리얼미터 조사, 막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장을 했고, 저희가 준비한 건 RN서치라는 조사 업체 조사인데, 보면 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좀 제일 높긴 합니다만 44.9%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 등장하신 건데 12.6%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에 뛰겠다는 후보들보다도 높게 나오세요. 저건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단숨에 2위로 등장을 하신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 정신이 경제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후보 출마 선언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네. 현직 권한대행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 출마한 이름 넣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2%, 8%, 이제 12.6%까지 올라가는 추이. 여론조사는 추이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네. 우리 보수 진영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가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추이고, 이런 추이를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은 65%로 전망을 하셨고, 성일종 의원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서 90% 이런 얘기를 하시는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오늘까지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면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상 경선 참여는 뭐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남은 것은 무소속으로 외부에서 출마를 한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하는 뭐 이 과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계속 설득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헌법재판관 2사람 임명하는 거, 트럼프와의 대화, 그걸 통해서 관세 전쟁을 이 성과를 내어서 우리가 경제를 좀 더 살리는 역할, 네.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신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녹록하게 이재명 후보한테 이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범보수 진영의 예. 단일화라고 하는, 흔히 빅텐트, 저는 뭐 그랜드 텐트라고 하는데, 이유는 이낙연 후보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이낙연 후보 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지난주에 이미 했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뭐 이준석 후보도 있을 것이고, 고영주 후보도 있고, 황교안 후보도 있고, 뭐 또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유승민 후보까지도 있는데, 우리가 편하게 이길 수 있는 게임 같으면은 뭐 그냥 우리 후보로 밀고 나가면 되지만은 네. 단 1%, 2%에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 범보수 후보 또는 반명연대라고 네. 하는 그랜드 텐트를 만들어서 선거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물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참여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율 1위를 계속 보이는데 참여 안 한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국민 후보로 네. 그랜드 텐트를 만들고 네. 국민 후보로 그 후보들 모두 모여서 추대, 콘클라베 방식의 추대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분을 내고 이재명 후보와 승부를, 건곤일척의 승부를 네.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게 대쪽 같을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아니면 아니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한데, 어떻게들 설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 가지 이건 설득을 하고 영업 있죠. 비밀인가요? 영업 비밀.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1970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5년간 공직에 계신 거예요. 엄청나죠? 네. 예. 당시에 우리 1인당 GDP가 300불이었습니다. 지금 33,000불 국가가 됐거든요. 네. 즉 아주 어려운 대한민국을 이 지금 잘 사는 부유한 강국, 10대 강국까지 만들어 오는데
공직에서 계속 기여를 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만든 나라인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 나라가 포퓰리스트 한 사람 때문에 히틀러식 독재로 가고 이런 거를 용인할 수 있겠나 하는 점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제일 잘 어필하는 것 같다는 그 느낌 가지고 부분에서 있습니다.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을 받으셨군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이재명은 안 되지 뭐 예. 이런 그 공감대가 있다고 네. 말씀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지금 그 관료 생활 하신 지 55년 얘기하니까 바로 나이가 막 떠올라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연배가 어리신 예,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서 물론 출마 촉구 기자회견은 보류를 하셨습니다만 촉구하는 뭐 연판장에 서명하신 의원도 꽤 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후보들 사이에서는 좀 불쾌감을 나타내시더라고요. 당장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철딱선이 없는 짓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예,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말은. 예, 뭐 경선 과정에서 우리 후보 다른 사람이라든지 우리 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이재명 후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죠. 아까도 여론조사 44.8%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치고받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든 누구든 네. 우리를 공격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장점을 홍보를 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데 몰두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후보든지 예. 자기 장점, 자기 홍보 이게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 질문으로 드렸던 것처럼 지금 박수영 의원님도 당내에서 후보로 뛰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좋은 자원이니까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등등 계몽된 우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분들이 우리 우파들이 투표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영어로 랠리라고 랠리가 될 수 있도록 예. 투표 안 가면 안 되니까 네. 나오게 만드는 이런 열기를 만들어야 되고 예. 거기에 더해서 경제 전문가이다 중도 지향적이고 또 전북 출신인 한덕수 후보님의 표까지 들어가게 되면 예. 이건 필승 카드가 된다고 아. 보기 때문에 그랜드 거기서 텐트를 얘기하는 확장성이 겁니다. 온다. 예. 예, 알겠습니다. 중도 무당층에 좀 확장성 있는 후보라고 여겨졌던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있었고 유승민 전 의원이 있었는데 오 시장은 아예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일단 경선에는 불참한다. 나오더라도 무소속으로 아마 제3지대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 두 후보를 지지하던 표심이 일단 당내 경선에서 어디로 갈지가 좀 관심인데 의원님이 예상하시기에는 좀 흐름이 어떻게 갈까요? 일단 오세훈 시장께서 사퇴하시고 나서 제일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은 저는 나경원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4명을 1차에서 뽑게 되는데 네. 3명은 거의 뭐 정해져 있고 네 번째가 오세훈 후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많았는데 오세훈 후보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누가 될 것이냐.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가 4위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표의 분산은 수도권의 중도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몰리기보다는 다양하게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